전신의 아토피가 3주 만에 사라졌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랍니다. 이다빈, 울산 26세 미혼 남성. 5주를 실천하자 심한 악취에 엄청난 변이 빠져나갔습니다. 박현진, 목포 39세 미혼 여성. 몸무게 40kg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다회, 전북 익산 43세 여성. 60일 만에 기적적으로 트림과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박민주, 춘천 51세 여성. 이러다 신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박윤경, 서울 47세 여성.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당신은 아시는지요? 당신은 그래도 60에서 70세까지는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49세입니다. 그러니까 50세도 되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남성은 매스컴에서 시키는 대로 우유와 시리얼을 먹었다. 그리고 100kg의 뚱뚱한 몸으로 침대에서 쓰러졌다. 그럼 과연 비만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주 동안 당근을 이렇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는 2주 동안 상추도 이렇게 먹었다고 하니 의사들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좋지만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오로지 궁금한 것만 알려드리는 공간.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강하신 90세 이시영 박사님의 장수 비결. 2주 동안 당근을 이렇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둘째라면 서러워할 노익장이신 이시영 박사님은 90세인데도 70대처럼 보이시는 자연의학계의 큰 어르신입니다. 이시영 박사께서 젊은 시절 자연의학의 원조라 불리는 스위스의 비랴벤나 병원에 공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환자들에게 주면서 1897년부터 사용해온 불로초라 말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당근은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흡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더랍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90세의 몸으로 아침 체조와 명상 후에 사과와 당근으로 만든 주스를 마시는데요. 무려 50년이 되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감기나 몸살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박사님은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마시는데요. 비랴벤나 병원에서 왔다 해서 벤나 주스라는 제품명으로 우리나라 식품회사에서 제조해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식품회사의 부지런함에 놀라고 밥벌이의 힘겨움에 애처롭고 마케팅에 여전히 끌려다니는 인간의 어리석음도 느껴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주스에는 각종 화학 첨가제가 투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무첨가 벤나 주스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당근은 당나라 당의 뿌리 근을 써서 만든 말입니다. 홍당무도 붉은 당나라 무라는 뜻입니다. 호빵, 호떡, 호두 등도 모두 오랑캐를 통해서 왔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착화되었기에 아무런 부담 없이 전통식품 대접을 받습니다. 당근은 한방에서 구충제로도 쓰였고 각종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대표적인 뿌리채소입니다.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7배나 들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연치료 병원의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주스로 먹이는 불로초 당근. 당근의 영양 성분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 B, C, K, 칼륨, 칼슘, 아이오딘, 지질, 엽산, 아연, 철분. 당근의 효능을 저는 3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가 눈 건강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눈에 좋은 성분입니다.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인공 눈물을 넣지 마시고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홈쇼핑에서는 백내장이니 황반변성이니 공포를 주면서 루테인 제품을 권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천연 성분이 좋은가요? 인공 성분이 좋은가요? 눈에 좋은 당근을 드시겠습니까? 가공 추출된 약물 루테인 제품을 드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피부입니다. 오장육부가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이 하는 일은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일까지 하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췌장만 힘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홈쇼핑에서 간이 힘들면 독소 배출 호르몬이 잘 배출되지 않아 호르몬 저항성이 온다고 호르몬 주사 광고를 한다면 그 주사들을 매일 맞으시겠습니까?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우리 피부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비비크림 바른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저는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화학약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제 피부의 비결은 사과와 양배추와 상추와 당근과 각종 무첨가 주스입니다. 얼굴이 거무튀튀하면 간이 안 좋으시네요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간과 피부는 부부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아내가 화나면 남편도 짜증이 나고 남편이 즐거우면 아내도 기쁩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몸속 노폐물을 완전 배출하면서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 속 칼륨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관에 좋으니 당연히 뇌혈관에도 좋습니다. 당연히 뇌졸중, 중풍을 예방합니다. 한 일례로 하버드 대학에서 간호사들을 대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당근을 매일 섭취한 A집단, 전혀 안 먹은 B집단,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먹은 C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 장기간 실험을 했는데요. 매일 섭취한 A집단은 전혀 안 먹은 B집단보다 뇌졸중, 중풍의 발병률이 70%나 낮았습니다. 당신은 당근을 먹고 뇌졸중을 예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비싼 알약을 먹고 뇌졸중을 예방하시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간혹 아침에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 했더니 주스를 먹고 우유와 토스트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 음식을 드시라 했더니 사과와 당근을 먹고 빵과 라면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출출하니까 편의점 탁자에 앉아 보름달빵에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연을 사랑한다며 등산을 하고 산중턱 바위에 앉아 명상까지 하고 내려오면서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 점집에 들르는 것과 같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공포 마케팅의 대가들입니다. 굿을 안 하면 1년 후에 죽는다거나 얼굴에 살이 끼어 있으니 부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약을 파는 약장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500만 원짜리 굿은 안 되고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500만 원은 안 되고 1000만 원이 된다면 그것이 어찌 영험한 산신령이란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죽고 부자만 산다면 그것이 어찌 신통방통한 아기 동자라는 말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에 속아 넘어가 집도 팔고 논도 파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갚지도 못할 사채까지 내서 산 밑에 무당에게 엄청난 돈을 바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당신은 약장수에 집중하지 마시고 당신의 몸에 집중해야 합니다. 몸의 변화를 시시각각 느끼며 한 가지에 집중해서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특히 점심과 저녁에 일반식을 하더라도 배출 주기인 오전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를 반드시 실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음식은 절대 과식할 염려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 우리 뇌는 산 음식을 계속 먹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배부르면 그만 먹습니다. 그러나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듬뿍 첨가된 공장 음식은 우리 뇌를 교란시킵니다. 식욕 조절 중추 신경계를 교란시켜 계속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TV를 켜놓고 잘 때까지 빵과 과자를 폭풍 흡입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우수한 두뇌의 연구원들은 지금도 실험실에 불을 밝히며 배불러도 계속 먹게 만드는 화학합성 물질을 개발하느라 불철주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바꾸어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체가 되고 당신 몸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요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당근을 볶거나 삶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불에 익히면 모두 사망한 당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토라진다면서 올리브 오일에 볶아 먹으라는 기사도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이 올리브 오일 회사의 마케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철수가 공부를 잘하니 나머지 학생 20명은 학교에 나오지 말거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영양 성분을 죽인 후 하나의 성분만 남으면 당근은 더 이상 진짜 당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살아있는 당근이라고 해도 그냥 우적우적 씹어먹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의 경우 사과 당근 주스로 만들어 드시길 추천합니다. 사과 2개, 당근 1개를 넣어서 갈은 다음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도움을 더 드리자면 사과를 먼저 넣으시고 당근은 썰어서 조금씩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용할 때 쉽고 편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즉효약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세척되지 않은 흑당근을 드시고 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병명을 던지며 장기 치료를 명령하던 의사도 진료기록부를 새로 만들면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2번째, 2주 동안 상추도 이렇게 먹었다고 하니 의사들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상추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인간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앞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매다 49세에 죽어버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불로초는 미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달나라에도 없고 당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불로초, 즉 상추를 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추는 생각보다 엄청난 놈입니다. 천연 비타민제, 천연 미네랄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상추는 한자어 생채에서 변형된 말로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상추 뿌리를 딱 자르면 우유처럼 하얗게 나오는 바로 이것이 락투카리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진통 효과가 있어서 상추와 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통 효과 및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 때 어머니께서 졸리니까 상추 먹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너희들 상추 먹었냐? 하신 것도 다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락투카리움은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상추랑 치커리 딱 2종류에서만 나옵니다. 눈치 빠른 제약회사에서 상추에서 각종 성분을 추출해서 수면유도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얘기가 나왔으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여 년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수면제의 진실에 관한 주제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끝나지 않은 사망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배경에 수면제, 졸피뎀이 있었음을 만천하에 고발했습니다. 탤런트 최진실, 최진영 남매와 수많은 연예인들의 밝혀지지 않은 자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진실 씨의 매니저와 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약이 아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부작용을 몰랐다니까요. 알았다면 무조건 막았겠죠. 방송 제작진은 폭식, 기억상실, 자살 시도 등 이해할 수 없었던 죽음 뒤에 수면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약물을 누구나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건당국은 이처럼 비극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약물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수면제의 부작용이 계속되자 언제부터인가 수면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슬그머니 수면유도제라는 부드러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을 염려한 제약회사의 발빠른 대처인데요.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만든 악마의 약 수면유도제 말고 천연 수면유도제인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분과 엽산 등이 풍부해서 임산부에 특히 좋습니다. 시골 장터에 가면 옛날의 약장수들이 남자는 정력에 좋고 여자는 피부에 좋고라며 알약을 팔곤 했는데요. 알약 말고 천연 강장제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들여온 소고기가 흔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돈 좀 있어야 소고기를 먹었는데요. 제 친구 하는 말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며 소금장에
소고기만 찍어서 계속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소는 일절 먹지 않고 소고기만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뽐냈는데요. 이건 정말 돈 자랑은 될지언정 바보 같은 짓입니다. 고기 먹을 때 상추와 깻잎과 마늘을 싸서 먹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추와 깻잎과 마늘 이 3종 세트가 소화가 어려운 고기를 분해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시더라도 샐러드 셀프바가 있는 집에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추와 각종 채소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설사 고기를 드시더라도 상추에 파무침과 마늘과 양파를 가득 넣어 쌈으로 드시면 고기 1인분의 반도 먹기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채소로 배를 채우면 다음날 아침 배변이 너무 시원합니다. 어제 먹은 파무침과 양파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몸속에서 소화가 완성되어 완전히 배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무게는 1kg이 빠져 있습니다. 굶어야 빠진다가 아니라 몸 청소를 해야 빠진다가 정답입니다. 이것 또한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해봤어? 라는 말은 정말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추는 꽃상추, 적상추, 로메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님이 선생님 기생충 무서워서 채소를 못 먹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계 12강대국으로 선진국인데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생충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생물입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생충 복균자가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토양 매개체로 기생충 감염이 안 되는 나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분으로 비료를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인분을 줄 때는 발효시켜서 액상비료라는 형태로 주기 때문에 기생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충남대 공동연구에서 기생충 실험을 하는데 우리나라 어디에도 기생충이 없어서 따로 실험실에서 배양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안심하시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농약입니다. 농약 역시 우리나라 식약처가 세계 1등급 수준으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확 후 2주 정도면 다 사라지는 농약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잔류 농약은 물에다가 씻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물에다가 일단 담가 놓으시고 1에서 2분 정도 놔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좌우로 3번 상추를 흔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천연 세정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일종의 비눗물입니다. 불안한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든 마케팅일 뿐입니다. 상추를 2주 동안 계속해서 먹었더니 살이 빠지고 심신이 안정되었다고 말하면 진료기록부를 새로 만들던 의사도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